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2일 일요일 선상TV의 10분 찌르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이걸 좀 급소를 한번 찔러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하고 언론사하고 야당하고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내란 수계로 몰고 가는 원흉들이기 때문에 이거 손볼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여론조사 결과 믿습니까? 물론 뭐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우파라면 거의 안 믿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야 뭐 조사해보나 마나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냥 마구잡이 불신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되나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그걸 또 침소봉대하는 언론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제가 여론조사 문제점을 지적한 일부 신문들의 보도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 중요한 큰 신문사들은 큰 언론사나 방송들은 이런 거 잘 안 다뤄요. 왜냐하면 저 전부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많아지고 정교해진 정치 여론조사 불신은 오히려 더 커졌다.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가지고 장난치는 법이 있는데 이거 한두 군데만 압수수색하면 조작을 밝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비대해진 영향력, 불신은 최고죠. 그 대안은 믿지 못할 여론조사. 들쭉날쭉 지지율 여론조사 믿고 버리면 이것부터 체크하라. 이게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또 응답률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 뭐 세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목만 보여드립니다. 주목구구식 여론조사 문제 많다. 이 경북 도민일보에서 여론조사는 여론조작이다. 스카이데일에서 보도한 것입니다. 경제통계 못 믿고 언론사 여론조사도 못 믿는다. 이야. 여론조사 조작. 이게 명태균 뿐일까? 자, 흔히 하는 말이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2024년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여론조사 홍수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지지율 등락을 수시로 보도하는 이 중계식 여론조사 결과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들쭉날쭉 개편 지금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어떤 거는 뭐 20% 어떤 거는 2% 완전 저거들 뭐 개판하고 문제입니다. 그래도 여론조사라는 게 처음 도입됐던 이 초기에는 여론조사가 민심을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부 현장에 나가서 뭐 지하철 앞에나 아니면 사람을 직접 만나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황당한 결과들은 없다는 겁니다. 조작까지 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 여론조사는 선거 판세는 물론이고 정부와 각 정당에 대한 지지도 이 가늠이 아닌 조작도 가당하다는 것이 명태균 사건에서 드러나서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물론 여론조사의 순기능만 발휘된다면 정치인과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는 것, 그거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여론조사 기관이 내놓은 데이터하고 실제 결과가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하다 보니까 여론조사 기관도 수사를 해봐야 된다. 이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20대 대선을 앞두고 진행됐던 여론조사 결과는 기관들마다 들쭉날쭉 양상을 보이듯 아마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고 도대체 이걸 믿으라는 거냐.
결론은 예측도 크게 빗나갔습니다. 20대 총선 기점으로 여론조사, 불신념, 무용론 이게 극에 달했는데 그때 또 무슨 국회의원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뭐 부정확한 선거 여론조사 폐해를 막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법안을 발의한 것처럼 하더니 이것도 허지부지 끝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정치인도 거기에 다 기생했다는 거예요. 여론의 두 축은 크게 보면 여론조사 기관, 또 하나는 언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개가 짜웅이 돼서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언론사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언론사가 지돈 갖고 여론조사를 하겠습니까? 뭐가 안 타고 가지고 결국은 어느 누가 지가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그 발표가 누구에 의해서 이래번 뽀록이 나니까 언론사다 돈을 갖다 주고 그 언론사가 아마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하고 그 여론조사 기관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언론이 또 보도를 하고 이 공생관계 짜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이 마음만 먹으면 여론으로 정권도 날릴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지난 25일 국민일보 김지방 디지털 뉴스 센터장의 여의 춘추 여론조사 조작 명태균일까 이거를 보면 약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노란 줄과 파란 줄을 쳐뒀는데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내가 들여다볼 수 있었던 여론조사 업계의 내부 분위기는 더 실망스러웠다. 이 여론조사 회사는 어느 당 편이고 저 회사는 다른 당 입맛에 맞게 결과를 주문한다는 소문을 이른바 선수들이 퍼뜨리고 있었다. 구조적인 문제도 보였다. 적지 않은 여론조사 회사들이 정치 컨설팅을 겸하고 있었다. 의뢰자를 위해 여론조사를 입맛에 맞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커 보였다. 자신들끼리도 믿는 여론조사는 오랜 경륜이 있는 몇몇 곳뿐이었다. 오랫동안 여론조사를 해온 이들은 적지 않은 여론조사 회사들이 선거철 정치권의 의뢰로 유지되는 상황이란 결과를 마사지해달라는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정치권 진출을 위해 이 업계를 발판으로 삼는 듯 보이는 사람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론조사 회사 대표가 정당에 공천을 신청하고 실제로 출마하거나 선거 캠프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는 모습도 흔했다. 자리 대신 돈을 요구한 사람이 명태균 한 사람뿐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이유다. 그러면서 정치권부터 정당하고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선별할 줄 알아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는 혹세무민이다. 발본색은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뢰자가 마음만 먹으면 의뢰자를 위해 여론조사를 입맛에 맞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조사 몇 가지를 제가 비교해 볼 텐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A 조사하고 B 조사하고 완전히 180도 다른 겁니다. 목 상태가 아직도. 지난 9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5일, 6일 전국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17.3%였습니다. 그리고 20일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A에 의뢰해서 지난 14일부터 16일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24.6%로 급등을 했던 겁니다. 자, 웃기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는 모든 언론이 도배를 하듯이 했어요. 그런데
지지도가 반등을 해서 올라가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데는 겨우 2곳밖에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조사 결과를 의심케 하는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이것이 79% 이상이 윤석열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제 내가 뒤에 가서 좌우 구분도 다 비교를 해드릴 텐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 포럼을 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야, 이게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른 언론에서는 아무도 이걸 캐치를 못했어요. 내가 이걸 캐치했기 때문에 요 다음 다른 여론조사 결과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게 잘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정치 이념적 위치를 중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전체 3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 지난해 중도가 53%에서 38%로 줄어든 겁니다. 반면에 스스로 우파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39.7%, 약 40%, 그게 지난해보다는 10%포인트가 급증했고,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22.0%로 지난해 비해서 4%포인트 이상 늘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40대 20입니다. 우파가 40이고 좌파가 22예요. 이거는 순수하게 네가 좌파냐 내가 우파 다 물어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조사에서는 중도는 급감했지만 우리 사회 좌우 구도가 우파가 40%를 차지하고 좌파가 22%를 차지한다는 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한 자료는 이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지난 2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48%, 국민의힘이 24%로 완전히 뒤집어져서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거 어느 것을 믿어야 합니까? 분명히 여기는 우파가 40%, 좌파가 22%인데 여기는 또 반대로 우파가 24%, 좌파당이 48%. 이거 어느 것을 믿어야 합니까? 이 두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우파는 좌파를, 좌파는 우파를 선택한 꼴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파는 민주당을 찍고 좌파는 국민의힘을 선택한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사회에 계속 보셔야 되네. 우리 사회에 우파인지 좌파인지 인식도 조사를 했더니 우파가 40%고 좌파가 22%라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48%로 나오고 국민의힘이 24%로 나오는지 이게 이해가 됩니까? 더더욱이나 이재명까지도 37%나 된다는 게, 아니 우리 사회에 좌파가 22%밖에 없는데 어떻게 매번 37%에서 50%까지 올라가냐 이거요. 말이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갤럽이 조사한 국민과 보사연이 조사한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수도 없이 대한민국 전체 여론조사 기관 다 이거 수사를 하든지 압수수색을 하든지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세무조사까지 해봐야 돼.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여론조사 기관도 기업 아닙니까? 돈을 많이 주는 사람 입맛에 맞추겠습니까? 아니면 적게 주는 사람 입맛에 맞추겠습니까? 그래 제가 앞선 방송에서 몇 번이나 이 엉터리 여론조사 기관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체 여론조사 기관 조사를 한번은 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를 했던 겁니다. 왜? 조작까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 본다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도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와 똑같은 버릇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이 야당의 주장에 동조를 해서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 아니라면 확정되지도 않는 또 성립되지도 않는 내란죄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기 전에 적어도 내란죄 성립 여부 정도는 알아보고 보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기레기 후배들아, 내 말 맞아 안 맞아? 아무리 언론이 쓰레기가 됐다고 하지만 어떻게 죄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게 혈안이 된 저 좌파에 동조를 해서 내란에 딱지부터 붙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란 말입니까? 정신이 올바로 박힌 단 한 곳의 언론이라도 헌법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먼저 심청 취재 또는 기획실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렸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는 건 전부 정치인들밖에 없어요. 저거들 입맛대로. 그러나 객관적 판단을 하는 헌법 전문가들은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이 단정을 하고 보도를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도 발광하듯이 계엄 선포 이후에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들이 야당 바람에 동조하듯이 내란죄를 기정사실하고 처벌만이 남았다. 뭐 빨리 잡아 넣어라. 빨리 끌어내려라. 체포하라. 식의 이런 논조의 기사들을 쏟아내다 보니까 핵가당한 공조수사본부도 한술 더 떠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있는 겁니다. 여론을 이런 식으로 몰아놓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19일 엠버랜 퍼블리,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 시행하는 전국 지표조사 12월 3주차 결과를 보면 황당합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서 잘된 결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8%, 잘못된 결정에다 18% 응답이 나옵니다. 여론몰이를 이렇게 해놓고 그 여론몰이 결과를 가지고 조사를 하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건 내란죄가 된다 안 된다 국민들에게 객관적 보도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여론으로 조사를 했으면 이래 나오겠습니까? 반대로 잘못된 결정에다 78%, 잘한 결정에다 18% 반대로 뒤집어서 나오지 않겠냐고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휘도는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16%, 잘못하고 있다 부정평가 79%입니다. 너희들이 내란 수괴로 만들어 놓고 여론조사를 해서 잘하고 있다 이게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여론조사 한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런 꼴을 보니까 내란의 주범이 바로 언론, 여론조사기관, 야당이 아닙니까? 아직도 내란죄 성립 여부가 결론나지 않았는데 언론이나 여론조사기관, 야당은 이상한 초기부터 내란죄로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이거 누구 지시인지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겁니다. 이놈이 내란의 수괴요. 아니 공조본에서 2차 조사 받으러 오라는 출석 날짜도 성탄절인 25일입니다. 이거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엿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공조수사본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보고 정부 가천청사 공수처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라. 이것들이요.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되는데 더 웃기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혐의에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이거 공조수사본부는 물론이고 앞서 분리돼서 수사를 했던 공수처, 검찰 특수본, 경찰 특수단 반드시 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상TV가 있는 동안 절대 이거 안 놓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지금도 내란죄 성립 여부는 불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 이게 옛날에는 내란 수괴라고 썼는데 이 법이 형법이 바뀌었어요. 수괴란 표현을 할 수 없다 이래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단정한 거. 이게 나중에 큰 문제 될 겁니다. 두고 가세요. 이거는 당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하면서 뒤로 가서 내란죄로 엮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공수처, 검찰, 경찰 서로 내가 수사하겠다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초기에. 그러다가 갑자기 공수처, 검찰, 경찰이 난데없이 검찰을 쏙 빼고 공수처, 경찰, 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만든 겁니다. 잘 걸렸어 이제. 말은 공조수사본부를 만든 이유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한 곳에서 수사를 하면 속도도 더 빠르고 효율도 높을 수 있었으라고 하지만 속셈은 달라 보입니다. 이미 위법 수사를 저질렀기 때문에 부랴부랴 공조본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힘을 모아서 한 곳에 수사하면 속도도 더 빠르고 효율도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검찰은 왜 빠졌습니까? 검찰은 왜 빠졌냐고? 이거 정확히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수사는 가능하지만 내란죄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 주체는 가능하겠지만 영장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는 가능하지만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초기에 우왕좌왕 서로 우리가 하겠다고 다투다가 결국 위법 수사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여론몰이가 된 겁니다. 이거 초기에 누가 지시를 했는지, 누구 지시를 받고 내란이라는 이걸로 수사를 시작했는지 이거 반드시 월권적 위법 수사에 처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이 국민의힘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좀 따져 물고 늘어져야지. 월권적 위법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 검찰은 내란죄 수사를 할 수도 없는데 입건을 해서요.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 성장정당도 아니고 뭐 하는 인간들만 모여가지고. 응? 이게요 정상대로 되려고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죄는 뭐 가능하다고 그래요. 헌법학자들이. 그러면 그걸로 수사를 해보고 이 한계를 넘어서서 내란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하면 될 일인데 반대로 뒤집어서 죄가 성립도 되지 않는 내란을 앞세워서 거꾸로 수사를 들이밀었으니까 공조본부는 안 만들었으면 다 위법했는데 도대체 이게 정신 빠진 인간들 아닙니까? 국가적 중대 사건이라면 충분한 법리 검토를 통해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논란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수사의 기본입니다. 더더구나 현직 대통령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서만 잔뼈가 굵었고 특수통으로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야. 그런데 법리 검토도 없이 그냥 마구제비로 내란죄로 내란 수괴로 몰고 가는 거야? 잘 그랬다 되겠지. 수사 주체도 명확하지 않고 내란은 사실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나 검찰, 경찰이 그렇게 서두른 이유를 밝혀보라는 겁니다. 이제 와서 슬쩍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그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초기부터 내란죄가 성립되지도 않는 사건을 왜 서로가 내란죄로 수사하겠다고 앞다퉈 나섰는지 이거 안 밝히면 안 됩니다. 분명히 좌파들은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직권남용죄는 가능하다고 보고 내란죄는 성립이 되지 않으니까 법리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설령 수사를 하겠다고 해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앞세울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검찰은 누구에게 쫓기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을 해버렸고, 기레기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직권남용은 빼버리고 내란으로 대못을 박았습니다. 여론몰이를 했어요. 그런데 마치 짜고 치듯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갑자기 내란 수계로 몰았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수사기관들도 정신이 헷가닥했는지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수행자들에게 내란의 딱지를 덕지덕지 붙여버린 겁니다. 결국 직권남용은 사라지고 내란만 남아서 위법적 수사를 하게 됐던 것인데, 모르겠지 하고 공조본부를 만드는데 잘못 걸렸어. 손상대 티버게잖아. 이 문제는 우리 고소고발 잘하는 우리 시민단체, 우리 오상종 단장하고 서울시 이종배 의원, 다양한 주체를 통해서 반드시 고발을 할 겁니다. 고발도 아주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이 세 곳에서 문제가 생기도록 딱 만들 거예요. 잘못 걸렸어. 만약에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받아보고 내란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면 반대로 관련자 모두를 내란범으로 처벌해야 할 것임을 이참에 경고해두겠습니다. 내란을요 함부로 갖다 붙일 죄가 아닙니다. 헌법에 부합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야당이 주장한다고 입법 폭거가 무서워서 내란을 갖다 붙인 게 아니라면 공수처, 검찰, 경찰은 내란을 기정사실화한 언론에 적어도 경고 조치를 단 한 번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내란죄는 확정된 죄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 기사를 쓰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밑밥을 너희들이 깔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몰아간다 그러면 지금 공수처장, 검찰 특수본부장, 경찰 특수단장 이 사람들을 반란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면 그러면 검찰에서 반란 혐의로 입건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처럼 하겠냐고요. 이 사건은 검찰이 손을 대서 안 되는 사건입니다. 내란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검찰은 직접 수사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사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되고 지금이라 수사에 손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내란죄 이거를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두고 지금 법조계 학계 중심으로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앞에서 제가 물론 지적을 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를 연결고리 삼아서 내란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번지수 잘못 짚었다니까. 따라서 수사 적법성 논란과 함께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을 일으킨 수괴로 국민들의 내리에 각인시킨 것, 이런 자들도 내란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당들이 결국은 적법한 비상계엄을 통해서 나라를 정상화로 돌려놓고자 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찬탈할 업무가 보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발령에 앞서 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지 그 이유도 국민에게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다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국가기능 마비를 초래하는 야당의 입법 폭거를 제압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진실을 알리려 했던 것이라고 다 밝혔답니다. 아니 세상에 정권을 가진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멍청이가 아니라면 내란을 일으킬 제가 내란을 앞으로 일으키겠습니다. 이러고 다 국민에게 알려주고 내란을 일으키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내란 성립이 안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란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리고 내란 일으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란은 정권을 가진 자가 아닌 정권을 찬탈하려는 자가 일으키는 것은 이 초등학생 다 아는 얘기예요. 제발 엉터리 거짓 불법 가짜 불의가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지 마십시오. 이재명 사법리스크 하나 때문에 이재명 방탄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도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면 대한민국 망해야 정신을 차린 겁니다. 계엄 이후에 성립도 되지 않는 내란죄를
수사기관보다 언론이 먼저 기정사실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지 어쩌면 내란의 주범은 언론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언론 혼자 다 뒤집어 쓰겠습니까? 지금 수사하는 그 주체, 언론, 야당, 여론조사기관 싹 다 정신들 차리셔야 돼.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헐렁뚱땅 후닥닥 하면 다 넘어갈 줄 알았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 너희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전부 다 채집을 해서 우리도 고소 고발을 할 것이라. 그때 가서 한번 봅시다. 자, 뭐 내용 괜찮았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좀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제가 쓴 책과 관련해서 처음에 나왔던 책 대한민국 국회를 팝니다. 이걸 이제 사장으로 자꾸 물어본 사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010-3508-0100 대한민국 국회를 팝니다. 지금 이렇게 오기까지 국회가 도대체 어떤 짓을 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 책 안에 다 있습니다. 제가 5주 가면 제목을 대한민국 국회를 팝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정독을 읽어봤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 관료 전체다가 이 책을 탐독하시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늦은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